네, 현재 시간 3시 11분 지나면서 오늘장 마감 2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6% 오름세, 코스닥은 0.8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윤혜림 대표, 백대윤 FA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3가지 특징주 장 마감 직전에 먼저 다뤄볼게요. 첫 번째로는 하이브를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 1위 소식이 또 한 번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시켰습니다. 신인그룹 N팀의 데뷔 앨범이 일본 오리콘 차트 일간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처음 들어보는 그룹이에요. 일본 현지 신인 그룹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뉴진스와 르세라핌, 이 여자 아이돌 그룹이 선방하고 있죠. 과연 하이브,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OX 나뉘어졌습니다. 윤혜림 대표님은 5를 주셨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아이돌 그룹의 시장에서는 여자 아이돌이 탑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신인 걸그룹들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저도 사실 저는 걸그룹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상하게 남성 그룹들보다는 걸그룹에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 하이브 소속의 이제 뉴진스, 르세라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또 되게 주가 탄력에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일본 보이그룹이 데뷔를 했고 조금 좋은 성과를 보여줬다. 오늘 조금 처음 들었던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 N팀이 지난 7일 첫 미니 음반 발매하면서 데뷔를 했고 이제 오리콘 일반 앨범 랭킹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발매 첫날부터 조금 기록적인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이제 선방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이제 이번 주 시장이 전체적으로 컨텐츠주를 비롯해서 K-팝, 애니메이션까지 조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이브는 지난 1일 올해의 신인 걸그룹 이제 뉴진스 전용 앱인 포닝에서 월 9,900원의 정기 구독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이제 이런 사업 모델을 내년 상반기 위버스에도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제 이 위버스는 BTS, 블랙핑크 그리고 세븐틴 등 아이돌이 다수 입점해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간 위버스의 이용자가 한 700만 명 정도를 넘는 대형 플랫폼인 만큼 이제 1년 내에 100만 구독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위버스가 만일 구독 100만 건을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연간 매출액 1,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75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또 하이브의 주가 상승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하이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BTS였죠. 이제 이 BTS가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이 BTS 이외에도 뉴진스, 르세라핌 그리고 세븐틴, TXT 등 이 BTS에 가려진 그룹들이 조금 진가를 보여줄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에 대한 매수 의견 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에 대해서 일단 윤혜림 대표는 5를 주셨는데 백대윤 FA는 X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어떤 점이 좀 마음에 걸리시는지부터. 네, 사실 이제 공모가가 너무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물량이 아직까지도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적으로 조금 봤을 때 이제서야 지금 120일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타 이제 다른 엔터그룹도 굉장히 많고 주식도 많게 있기 때문에 대체제로는 조금 더 하이브를 선택하기에는 조금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다. 이 물량이 조금 소모가 되고 나서도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X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PI 첨단 소재가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각 무산 소식이 나왔는데 왜 매각이 무산됐으며 앞으로 그럼 PI 첨단 소재는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두 분에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OX 이번에 나뉘어졌습니다. 백대윤 FA. 네. 왜 매각이 무산됐습니까? 네, 간단하게 조금 이슈를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면은 이제 베어링 PEA에서 지난 6월 달에 인수 조건으로 한 1조 2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주식 매매를 하겠다라고 의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장중에는 한 6%까지 조금 밀리다가 장 막판에 조금 회복을 하면서 3%대 지금 하락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 하락에서는
M&A 이슈가 조금 무산이 되면서 이제 실명 매물이 조금 출현한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 조정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M&A 이슈가 좀 걷어내고 이제는 이 PI 첨단 소재 쪽에서 과연 본업을 잘 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PI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PI 필름을 조금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FPCB나 스마트폰 방열 시트 또는 EV 배터리 쪽으로 매출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런 쪽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랑 조금 연동이 되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금 8년 만에 조금 이제 최하점으로 조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있고 또 PI 첨단 쪽의 필름 쪽도 재고 물량 소진으로 인해서 좀 매출액이 좀 하반기 때에는 좀 견고하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도 조금 우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보았을 때에도 스마트폰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지 이런 PI 첨단 소재 쪽도 실적이나 아니면은 주가의 흐름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뭐 캐파도 조금 증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은 이제 XR 시장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성장 동력이나 아니면은 뭐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스마트폰 출하량 대비를 해서 봤을 때에는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M&A 이슈로도 뭐 계약금도 들어오고 뭐 실적도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단기간에 조금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X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PI 첨단 소재는 X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윤혜림 대표는 왜 이 종목을 그래도 매수 기회로 보셨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인수철회 자체는 당연히 이제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2차 전지와 XR 등 좀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XR 기기 같은 경우 현재는 주로 PI 소재가 필요하지 않은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있는데요. 이제 향후 화질 개선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OLED 침투율이 확대되면서 조금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8만 원대에서 이제 3만 원대까지 좀 많이 빠진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급락 후에 다시 조금 들어 올리면서 잡아주는 모습을 보니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는요, 코스맥스 넘어가 볼게요.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에 코스맥스의 질주가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거의 끝판왕이 실내 마스크 해제가 아닐까 싶은데 두 분 코스맥스 여기서 더 힘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의견 주시죠. 이번에는 오로일치가 됐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화장품이 강하네요. 네, 중국 쪽 이슈도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지금 강하게 화장품 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슈로서는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에 따른 언급이 있어서 주가가 조금 강세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점에서 50% 이상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제 중국 코로나 규제에 따라 규제 완화에 따라서 이제 이런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중국 쪽 조금 동향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시진핑 4연임 이후에 굉장히 규제가 강화될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백지 시위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 뭐 이런 게 강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반발 심리가 조금 커지게 되면서 중국 쪽에서 규제 완화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R 검사 조금 완화 조치도 되고 자가격리가 허용이 된다는 규제가 나오면서 지금 중국 관련 뭐 카지노나 아니면 면세, 여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동안 조금 그래서 억눌려 있던 화장품 주가들이 굉장히 크게 탄력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에서 중국 쪽 매출이 조금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그렇듯 탈중국을 이제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유럽 쪽으로 매출을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서도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쪽, 그다음 동남아 쪽으로도 이제 실적 개선이나 성장세가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을 조금 보일 수도 있었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중국의 규제가 조금 풀리고 중국 쪽으로도 매출이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나 매출 동력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5억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을 확인하더라도 이제 뭐 미국 쪽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태국 쪽으로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또 그리고 차트적으로 조금 보았을 때에도 지금 120일선을 크게 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5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직접 고른 마감에 사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주를 위해서입니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백대윤 FA는 제로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셨고요. 윤혜림 대표는 내 느낌을 믿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뭔가 뭐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한데 그죠?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JYP엔터와 롯데칠성을 갖고 왔습니다. 제로? 세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제로 음료수. 맞아요. 죄송해요. 네, 네. 제가 온통 그 주류에만 지금 관심이 있었네요. 죄송해요. 지금 세로도 사실 그 제로 칼로리라는 그 네. 매력이 있는 거라고 알고 있고, JYP엔터, 네 느낌을 믿어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있지가 컴백했는데 다들 신곡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손 왕관 모양으로 하는 거. 네, 그 포인트 가사를 좀 따와봤는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엔터즈 흐름 굉장히 좋은데 그중에서도 좀 JYP가 음반 판매 고성장 그리고 23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존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있지부터 살펴보면 이제 초정 판매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47만 장에서 이제 63만 장으로 많이 확대를 했고 이제 22년 연간 판매 220만 장 수준이 확 실시돼서 이제 팬덤 성장도 본격화에 이르렀고 내년 음반 판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1월 필리핀 마닐라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방콕까지 월드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JYP의 전체적인 음반 결산을 봤을 때 굉장한 성장률의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6.2%, 50.9% 상승하면서 이제 분기 최대 실적 달성 모습 보여줬고요. 이제 JYP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시그니처 그룹이 트와이스죠. 이제 데뷔 8년 차인 점을 감안을 해서 사실 한동안 팬덤 성장에서는 정체성이 좀 이제 정체를 보였었는데 이제 일본을 넘어서 조금 서구권 중심의 팬덤 성장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그룹 마의 7년인 점을 감안해서는 조금 고무적인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 올해에만 2번째 빌보드 차트 201위를 기록을 했고 이제 BTS 이후 보이그룹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 이제 중국 팬덤의 공동구매 물량이 80만 장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중국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티스트들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던 이 중국 시장을 조금 넓히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한알령 대표 수혜주로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3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일본 니주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3년에는 일본 보이그룹과 그리고 중국 그룹, 걸그룹을 데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JYP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종가, 그리고 목표 주가 7만 원, 손절가 6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가는 6만 2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롯데칠성 들어볼게요. 연말이라서 특수효과인가요? 네, 요즘에 또 그리고 흥행 일품이고 네. 저도 한번 마셔봤는데 네.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한번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은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조금 꾸준하게 나오면서도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침체가 오냐 안 오냐에 조금 쏠려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쏠려 있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비재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주로서 조금 이제 영향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황이 조금 좋지 못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여름 중에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순환매 끝에 조금 이제 가격 탄력성이나 매출 증가 정도도 누려볼 수 있는 게 이제 식품 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원자재의 추이를 조금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월 초에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도 지금 꾸준하게 올리고 있고요. 롯데칠성 또한 11월 1일자부로 10개 종목 품목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했고 저번 달에는 맥주 가격도 올리면서 이제
이제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소비재 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한번 올리게 되면은 다시 내려오기는 쉽지가 않아서 매출 증가세가 조금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원자재 투입 지금 환율도 굉장히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원가 절감을 하면서도 판매 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마진 스프레드도 조금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음료 쪽에서는 특히 지금 제로 슈거라고 해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음료에 대한 열풍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조금 제로 음료수를 출시한 이후에 지금 이제 패시 쪽에서도 제로 음료가 나오고 있고 그 열풍을 타고 가서 지금은 이제 소주 쪽에서도 제로 쪽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출시한 새로 음료가 굉장히 흥행 돌풍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자로 출시가 됐었는데 기존에 출시가 된 거에 비해서는 9월 달에 한 25억 매출을 조금 올렸고요. 10월 달에는 27억 매출을 조금 올리면서 올해에만 한 172억 원, 판매 대수로는 한 1,200만 병 정도를 팔 거라고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트렌드 또는 흥행에서도 좀 더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매출액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6,200억 정도고요. 2분기는 7,600억, 3분기에도 7,800억 정도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봐서도 지금 121선 근처에서 밑으로 조금 하락을 하였지만 13만 원 부근에서 조금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7거래 연속 조금 횡보를 하다가 그 위로 지금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종가에서부터 15만 7천 원, 목표가는 전 매물대가 모여있는 17만 6천 원, 손절가는 61선 아래에 있는 14만 6천 원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이었습니다. 수급도 조금 빠르게 챙겨볼까요? 대표님, 오니자 눈에 띄는 수급은요? 네, 먼저 기관 매수 살펴보면 SK 하이닉스 보였는데요. 네. 매도 포지션 취하다가 오랜만에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일 미국의 반도체주 훈풍에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이며 저가 매수세 유입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반도체주 빠른 회복을 조금 기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조금 길게 보고 모아나가기엔 좋은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종목 보니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 기간에 매도하는 모습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중국산 배터리 활용폭을 늘리겠다고 하고 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중국 판매 부진으로 연일 하락한다는 점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 조심스럽게 지켜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도 간단히 볼까요? 네, 외국인의 조금 특징적인 매수 종목으로는 이제 HMM 현재 3거래 연속으로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은행이 대우해양조선을 조금 민영화하고 움직임에 따라서 HMM도 민영화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조금 몰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도 조금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TYM 현재 4거래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 이후에는 조금 매수세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생각을 되고요. 이제 그에 대비해서 지금 뭐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항기 같은 이제 항목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수출 호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시장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좀 대형주들의 부진 때문에 양시장에서 낙폭이 커지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다행히 코스피 지수는 0.79%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389.93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99% 오르면서 719.6이 지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